최근 몇 달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전세 반등, 그리고 투자 수요가 조금씩 돌아오면서 시장은 이제 바닥 찍었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빚으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계 대출이 다시 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선 연플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살아났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두면 또다시 부채 폭증과 자산 버블이 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바로 이번 대출 수요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두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구간별로 나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15억부터 25억 이하 주택은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5억 초과 주택은 단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이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명확히 투기 억제형 타깃 규제로 부유층의 레버리지 매수를 막겠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입니다. 이건 대출 심사할 때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미리 여유를 두고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엔 1.5% 가산 금리였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 3% 금리 가산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이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정부는 미래 금리 리스크를 대출 심사에 선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대출 DSR 적용입니다. 그동안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두 채를 동시에 운영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숨은 레버리지, 이제는 정부가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권의 대출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즉 이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평가하는 비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원래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3개월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즉시 강화입니다. 새로 지정되는 규제 지역은 바로 강화된 대출 제도가 적용됩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집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예외가 없습니다. 3억 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에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주택에 들어갈 돈줄을 미리 잠가버려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명확히 선제적 긴축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살아난 부동산 시장에 지금부터 속도 조절하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보다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다시 끊겠다는 거죠. 결국 이번 대책의 진짜 의미는 유동성에서 현금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대출 투자 시장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이번 대책은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4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부 시행 확대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이제는 대출이 아니라 현금이 경쟁력이다.